이런 여러 의혹, 너무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소문에 대해서 경찰 측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병원 건물에서 사망했는지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는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고 저희가 판단하는 건 사망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 선고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진단을 한 의사님은 사망 원인을 거기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를 했던 거죠. 부검 결과 폐질환을 사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혀 아니에요. 검출된 약물은 감기약 성분으로서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예. 네, 뭐 제가 담당 경찰과 직접 통화를 했지만 일단 경찰에서는 사망 당시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변사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외인사적인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확한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은 반드시 유족의 진술,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사실은 부검을 의뢰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정확한 사인이 뭔가 이 부분인데 결국 경찰로서는 상당히 중압감을 가진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 감기약 성분 이외에 독극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죠. 그 당시에는. 연구소로부터 이제 해신을 받은 거죠. 그렇고 이제 소위 변사 검시라는 걸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내사 종결한 그런 사안이지만 일단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 뭐 보시는 그라목슨 죽음의 농약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은 저희가 실체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의혹이 하나 있는 게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보면 딸의 이름이 개명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야 뭐 의혹 수준까지 저희가 뭐 넘겨짚을 문제는 아니겠지만 왜 개명을 한 거라고 나와 있는지요? 그것이 석연치가 않은데 어쨌든 이 서혜순 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원래는 이 딸의 이름을 서우라고 김서우 양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2006년부터 서혜순 씨 인터뷰에 보면 딸을 서연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2006년에 개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2006년에 개명하고 2007년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최순실 사태 때 개명이 바로 추적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망하기 직전에 또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 딸의 신변 이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또 사람들은 음모론을 상상을 하는 건데 그래도 과거에 서혜순 씨는 자신의 딸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내가 딸을 뭐 어떻게 뭐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딸이 뭐 가부키 증후군 이런 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가지고 한국에선 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딸이 외국에서 살기가 편한 곳을 찾기 위해서 미국도 방방곡곡 돌아다니다가 겨우 미국에서 딸이 편하게 있을 만한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딸을 맡겨놨다라고 하면서 서혜순 씨는 어쨌든 과거에 굉장히 애틋한 모정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뭐 최 변호사님 뭐 앞서 이제 개명과 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지금 네티즌들이 의심하는 게 이 서혜순 씨가 서현 씨 죽음과 이제 연관이 있느냐인데 이 개명과 죽음의 연관성이 뭐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서울한 이름을 서현이라고 바꿔야 될 만큼 어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름 자체로서 놀림을 당할 그럴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에 한국에서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가부키 증후군이나 이런 그 외모에서 있는 컴플렉스를 아이들이 지적을 하니까 한국에 있지 못하고 이른바 맹모 삼천지교할 정도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멕시코를 여러 군데를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부모 입장에 대해서 미뤄 짐작한데는 미국에 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것보다 아까 저도 이걸 연관을 맺기가 쉽진 않은 것이 분명히 바꾼 이름을 언론에 나와서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부러 이름을 바꾸어서 그 존재를 감추기 위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의혹 수준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위원장님. 뭐 국민적 관심도 관심이지만
사실 이 의혹이 부인의 해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의혹이 증폭되고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서예순 씨가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상호 기자가 이 영화를 개봉한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어떤 명예와 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조치도 없었고 또 지금 현재 지금 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딸이 이미 2007년도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은 본인한테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금 수사의 가능성을 내비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 상황에서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의 반응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김광석 씨 부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좀 공인의 어떤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불명예스러운 즉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남편을 뭐 살해했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 어떤 본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더 지금 의혹 자체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일단 김광석 씨 유족 측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입니다. 뭐 농약 얘기까지 뭐 개명 의혹도 있고 잠깐 숨을 좀 골라보면 저 하재근 평론가님. 예. 김광석 씨가 딸바보였다는 게 좀 많이 알려졌던 사실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딸을 나중에 그러니까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굉장히 인기를 얻은 다음에도 항상 자기 지갑에 딸의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딸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딸이 세상에 나오는 그 출산의 그 순간에도 잠시 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딸을 김광석 씨가 직접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딸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고 딸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2곡이나 만들어서 이게 서로 다른 앨범에 2번에 걸쳐서 반복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어떤 공인된 딸바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랬던 아버지가 가부키 증후군 발달장애에 걸린 딸을 세상에 남겨놓고 앞으로 자기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광석 씨가 딸을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꽃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내 묻음 없이 타오르는 태양은 이 비추는 달빛과 같이 저마다 소중히 태어난 우리는 모두 다 고귀한 존재. 예, 아무래도 최 변호사님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김광석 씨가 남기고 간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996년 사망할 때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때로 한 40억. 그것 이외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히트곡이 있고 지금도 아마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70년간의 어떤 저작 인적권에 따르는 저작권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두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서현실 부인과 딸 그리고 또 김광석 씨의 유족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이와 같은 재산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8년 정도에 가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 판결문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서현 씨 딸이 2007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직전에 사망했고 판결은 2008년에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망했는 사실을 법원에 알려서 그것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은 엄마인 내가 이제 상속인을 다 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부분이 명확치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 지금 저작권 보호기한 7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모든 저작권은 부인인 서예순 씨에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상속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죽으면은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서 딸과 부인이 1.5대 1로 했다가 결국은 딸이 사망하게 된 그 모든 재산을 이 부인이 단독 소유를 상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광석 씨의 100억이 넘는 재산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는
부인이 전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일단 저 백희준 팀 네. 그런데 뭐 돈 문제야 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광석 씨 유족 그러니까 김광석 씨 어머니는 이거에 동의를 안 하고 연락조차 없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보도가 많이 됐죠. 그 김수영 씨, 김광석의 아버지고 서혜순 씨 이제 헤어졌지만 그 시아버지였죠. 사실 96년 4월 17일 날 보도가 된 거에 의하면 그 신나리 레코드라는 그 음원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양쪽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김광석 씨가 사망한 이후에 그 서혜순 씨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팔고 또 음원 저작권료 이런 것도 모두 넘겨가는 상태인데 지금 유일하게 소송에서 김수영 씨, 그 김광석 씨 아버지가 딸 서연이만을 위해서 그 소송에서 이겼던 부분은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손녀 서연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상의 한마디 없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녀 서연이 그 서연이를 위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지금 예전에 한 잡지사의 인터뷰에도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또 관심을 크게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잠깐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문투성이 김광석 씨 가족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가들 여기 계신 분들과 쭉 얘기를 해봤지만 농약은 좀 많이 합리적 의심에서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개명도 물론 의혹이 있고 경찰은 이 딸 김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도 의혹이 더 불거지는 건 일단 부인인 서혜순 씨가 별다른 말은 없고 계속해서 저작권 부분에서도 조금 뒷맛이 개운치 않게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저희가 또 이 부분을 집중해 봐야 될 게 그 사건 당시에 서혜순 씨의 친오빠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데 조금 전과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전과 시범이란 것이 어떤 경제사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폭력 전과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것을 죽음과 직접 연결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 어떤 약간 그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사망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 서혜순 씨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조금 더 제기를 하고 의혹을 풀어주면은 충분히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국민들의 답답함이 이와 같은 전과 시범이란 의혹까지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석 씨 친형 지금 만나볼 텐데 지금 전화 연결하기 전에 잠깐 하재근 평론가 예. 정리를 해보면 예. 저희가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예. 너무 의문투성이가 소소한 게 많아서 예. 하나로 큰 덩어리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잘게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이게 지금 나중에 나온 농약이 어떻고 개명이 어떻고 이거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은 뭐냐면 김광석 씨가 자살했다고 과거에 발표가 나왔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자살했다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황을 사람들이 이제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김광석 씨가 전깃줄로 목을 매서 숨졌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서혜순 씨가 근데 그 전깃줄은 너무 짧다. 그리고 전깃줄을 3번 둘렀다고 했는데 자국은 하나밖에 없고 서혜순 씨가 현장을 훼손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혜순 씨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때부터 의문이 제기가 된 것이어서 부인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그렇죠. 건데 그래서 김광석 씨가 자살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타살했다는 말이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설마 여성이 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그 자리에 여성만이 아니라 친오빠도 있었다. 그런데 그 친오빠한테 강력범죄 전과도 있다더라. 이러면서 지금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서혜순 씨가 나와서 뭔가 좀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수사 경험칙상 보면은 사실 그 마포구 서교동에서 96년 당시 사망했다고 신고를 했을 때 자, 같이 함께 사는 남편이 사망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112나 119에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진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CPR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왜 자기 친오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력범이라고 이쪽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의 전과가 있는 오빠가 현장에 있었느냐라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자, 내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갑자기 목을 메고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혹시 살릴 생각에 119나 112에 빨리 신고를 해서 그 다음에 구급차를 불러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거기에서 CPR,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리고 오빠를 불렀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을 훼손한 흔적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김광석 씨의 죽음이 지금 외적인 요인으로 타살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씩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이분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동생에 대한 이 뭐 재수사 촉구라든지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데 뭐 세세한 거 여쭤보기 전에 일단 심경이 어떠신지요? 새삼, 광석이의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 다 알릴 그럴 기회가 돼가지고, 예. 저로서는 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사실 이제 조카죠. 김광석 씨의 따님이 이제 서현 씨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서현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정확히 언제 처음 아시게 된 겁니까? 그저께 이제 항상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이상호 기자가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예. 서현이가 하와이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러면 진짜 행방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 기자님이 그러면 이 입장을 쳐달라 해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유가족 측이랑 이 서해순 씨랑 계속해서 이제 재산을 놓고 분쟁 법적 다툼이 있어 왔잖아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2008년에 났는데 서현 양이 이제 2007년에 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에도 서현 양이 숨진 사실을 모르셨단 말인가요? 전혀 몰랐죠. 그럼 서해순 씨가 그거를 법정에 알리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재수 씨잖아요. 서해순 씨가 딸의 근황, 그러니까 조카의 근황을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했었는지요? 서로 왕래 자체도 없었고요. 예, 대화 자체도 없었고, 그때 대법원, 이제 소송 중일 때, 한번 찾아왔었어요. 같이 데리고. 네. 정확히 언제인가요, 그게? 그게 2006년도쯤 될 겁니다. 2006년도에요. 예. 그럼 당시 그때 얼굴 본 게 마지막으로 본 거죠. 당시 2006년에 서현 양 얼굴 봤을 때는 뭐 좀 아파 보였나요? 아니면 건강해 보였나요? 비교적. 건강했죠. 예.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논란이 더 커진 이유가 사실 어제 10년 전에 딸이 죽었는데도 그걸 알리지 않았다라는 게 어제부터 그 서해순 씨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동생분인 김광석 씨가 살아있었을 때 서해순 씨에 대한 그 친형에 대한 생각,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신세대 사고라 그럴까. 저하고 이제 광석이하고 한 6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 6살 터울이군요. 그래서 아마 세대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좀 말씀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상호 기자도 오늘 검찰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긴 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럼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가 남기고 간 재산들을 이제 지금 모두 관리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된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어렵게 전화 연결을 하면서도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의 제일 큰 궁금증은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김광석 씨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면 그 따님의 조카분의 죽음도 이게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까지 저희가 전문가들과 얘기를 쭉 들어보고 경찰의 입장은 예. 김광석 씨 측 유족들이나 혹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주장하는 의혹만큼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글쎄, 그 뭐 어떻게 받아들인다라기보다 사실이 지금 나타난 팩트가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뭐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예. 글쎄 그게 뭐 어떤 그 양육의 뭐 잘못인지 아니면 뭐 그 좀 그런 좀 의문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서연이의 죽음이 좀 괜찮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조카의 죽음이 조금 의문이 있는 건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예. 예, 뭐 어쨌든 오늘 이상호 기자가 검찰에 고발도 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예. 형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뭐 수사에 좀 도움을 주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될 것 도움이 된다면 뭐 저도 협조를 해야죠. 앞으로 향후 계획, 그러니까 뭐 조카의 죽음이든 뭐 동생의 죽음이든 어떤 식으로 좀 하실 생각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해순 씨에 대한 해명이나 뭐 입장, 뭐 발언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혹시 뭐 그 연락 끊긴 이후에 뭐 연락을 될 만한 상황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그 예. 서해순 씨가 제 동생분인 김광석 씨가 남긴 건물들 땅을 처분할 때도 상의는 네. 없었지만 며느리라서 좀 이해했다. 이렇게 그 김광국 씨 지금 선생님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를 했다고요? 건물과 땅을 다 팔 때 상의 한마디 없었지만 그래도 뭐 남편 제사 한 번 안 지내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라면서도 뭐 이해할 건 이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어서요. 어머니가요? 예. 예, 어머니는 남의 재산을 탐하는 분도 아니고 예. 잠깐 광석이가 벌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뭐 처분을 하는 거는 자기 소유니까 뭐 마음대로 처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뭐 민감하게 생각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고 예. 단지 어른으로서 이제 그 재산을 처분을 하거나 뭐 할 때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라도 이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저한테는 뭐 그게 섭하다 마다 뭐 그런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마지막으로 정말 딱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형님이 예. 지금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진실 규명이죠. 예, 광석이는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런 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거 하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밝혀지면 조카의 죽음도 어느 정도 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어려운 예.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재경 평론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쭉 뭐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일단 진실 규명도 하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 서해순 씨와 연락이 지금까지 끊겼고 그리고 조카의 죽음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친형도 의문을 많이 갖고 있네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에 이 서해순 씨 측하고 법정 다툼을 하면서 이제 2008년에 대법 판결이 나는데 그 순간에 이미 조카는 이 세상에 없었다는 그러게요. 걸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니까 아마 굉장한 상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형제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시어머니 봉양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김광석 씨의 유족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서해순 씨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음모론이 생기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이상호 기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선을 넘는 듯한 의혹 제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서해순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를 고소해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재조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서해순 씨는 가만히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이제는 좀 대중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씨 부녀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 얘기를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봤습니다.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것보다 아까 저도 이걸 연관을 맺기가 쉽진 않은 것이 분명히 바꾼 이름을 언론에 나와서 서현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부러 이름을 바꾸어서 그 존재를 감추기 위해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의혹 수준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현정이 뭐 국민적 관심도 관심이지만 사실 이 의혹이 부인의 해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의혹이 증폭되고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서해순 씨가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상호 기자가 이 영화를 개봉한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어떤 명예와 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조치도 없었고 또 지금 현재 지금 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딸이 이미 2007년도에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은 본인한테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금 수사의 가능성을 내비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 상황에서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의 반응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김광석 씨 부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좀 공인의 어떤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불명예스러운 즉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남편을 뭐 살해했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 어떤 본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더 지금 의혹 자체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일단 김광석 씨 유족 측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입니다. 뭐 농약 얘기까지 뭐 개명 의혹도 있고 잠깐 숨을 좀 골라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김광석 씨가 딸바보였다는 게 좀 많이 알려졌던 사실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딸을 나중에 그러니까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굉장히 인기를 얻은 다음에도 항상 자기 지갑에 딸의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딸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딸이 세상에 나오는 그 출산의 그 순간에도 잠시 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딸을 김광석 씨가 직접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딸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고 딸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2곡이나 만들어서 이게 서로 다른 앨범에 2번에 걸쳐서 반복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공인된 딸바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랬던 아버지가 가부키 증후군 발달장애에 걸린 딸을 세상에 남겨놓고 앞으로 자기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광석 씨가 딸을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거 아니냐라고 또 사람들은 음모론을 상상을 하는 건데 그래도 과거에 서해순 씨는 자신의 딸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내가 딸을 뭐 어떻게 뭐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딸이 뭐 가부키 증후군 이런 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가지고 한국에선 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딸이 외국에서 살기가 편한 곳을 찾기 위해서 미국도 방방곡곡 돌아다니다가 겨우 미국에서 딸이 편하게 있을 만한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딸을 맡겨놨다라고 하면서 서해순 씨는 어쨌든 과거에 굉장히 애틋한 모정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뭐 최 변호사님 뭐 앞서 이제 개명과 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지금 네티즌들이 의심하는 게 이 서해순 씨가 서현 씨 죽음과 이제 연관이 있느냐인데 이 개명과 죽음의 연관성이 뭐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서울한 이름을 서현이라고 바꿔야 될 만큼 어떤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름 자체로서 놀림을 당할 그럴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에 한국에서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가부키 증후군이나 이런 그 외모에서 있는 컴플렉스를 아이들이 지적을 하니까 한국에 있지 못하고 이른바 맹모 삼천지교할 정도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멕시코를 여러 군데를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부모 입장에 대해서 미뤄 짐작한데는 미국에 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한 삶을 이 아이한테 이런 여러 의혹 너무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소문에 대해서 경찰 측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병원 건물에서 사망했는지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는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고 저희가 판단하는 건 사망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의사가 사망 선고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점을 사망 시점을 보기 때문에 사망 진단을 한 의사님은 사망 원인을 거기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를 했던 거죠. 부검 결과 폐질환을 사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혀 아니에요. 검출된 약물은 감기약 성분으로서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예. 네, 뭐 제가 담당 경찰과 직접 통화를 했지만 일단 경찰에서는 사망 당시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변사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외인사적인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명확한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은 반드시 유족의 진술,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사실은 부검을 의뢰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정확한 사인이 뭔가 이 부분인데 결국 경찰로서는 상당히 중압감을 가진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 감기약 성분 이외에 독극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죠. 그 당시에는. 연구소로부터 이제 해신을 받은 거죠. 그렇고 이제 소위 변사 검시라는 걸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내사 종결한 그런 사안이지만 일단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 뭐 보시는 그라목슨 죽음의 농약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은 저희가 실체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의혹이 하나 있는 게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보면 딸의 이름이 개명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야 뭐 의혹 수준까지 저희가 뭐 넘겨짚을 문제는 아니겠지만 왜 개명을 한 거라고 나와 있는지요? 그것이 석연치가 않은데 어쨌든 이 서혜순 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원래는 이 딸의 이름을 서우라고 김서우 양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예. 2006년부터 서혜순 씨 인터뷰에 보면 딸을 서연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2006년에 개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2006년에 개명하고 2007년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최순실 사태 때 개명이 바로 추적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망하기 직전에 또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 딸의 신변의 어떤 딸의 신변 이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기 위한